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부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4일입니다. 내일 비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센엠 하고 애니탄, 크레모아, 그 다음에 아그리파지 이렇게 해서 약재 4개를 지금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흑성병하고 배나무의 면충, 조팝 진딧물, 화상병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흑성병은 2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2개. 애니탄하고 다이센엠 이렇게 2개가 지금 들어갔고요. 보시면 방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차 방제입니다. 8차. 보시면 약이 골고루 분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로도 잘 나가고 있고 아래쪽도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약이 방제가 잘 돼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노즐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즐이 이제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자 올라가겠습니다. 노즐이 안 좋으면은 미세하게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분사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요즘 약은 요거의 반 이상 날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약재가.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약 분사되는 데는 문제 없다. 네. 인공수분 한지는 22일째 됐고요. 적과는 제가 이제 오늘이 10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흑성병 방제를 해가지고 방제 적어야겠네요. 방제. 방제를 해서 지금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재가 조금 말라야 또 적과하기도 편리하고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S기는 지금 건조시키는 중입니다. 세차를 하고 저희는 이게 오래돼가지고 썩음썩음해서 녹슨 데도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 안 시키고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배과수원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온도 한번 보실게요. 26.7도, 11.8도였습니다. 최저 온도가 11.8도. 괜찮네요. 자, 일단은 리셋 해주고요. 온도계가 3개 있으니까요. 온도계 3개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도, 11.5도였네요. 한 개 더 볼게요. 온도. 자, 25.5도, 11.5도입니다. 요 온도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온도계를요. 뭐 저온이나 그 냉해 이런 게 왔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관측소에서 관측하는 거랑 우리 과원이랑 온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꽤나. 어떨 때는 더 높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낮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인공수분 시기, 그 시기에 인공수분을 했는데 다음날 영하로 떨어진다고 관측소에서 그랬다. 예를 들면은 뭐 한 새벽 3시나 뭐 4시쯤부터 영하로 내려갈 뭐 확률이 있다. 영하 뭐 한 1도다, 2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새벽 3시나 4시쯤에 나와서 저희 가원 온도계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올해는 영하 0.8도인가까지 여기 지금 이 제이열 있는 데가 영하 0.8도까지가 내려왔더라고요. 위쪽에는 0.5도, 0.3도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한 0.5도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수를 했습니다. 관수를 그때부터 관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영하 0.5도 정도에서 머물렀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계가 있으면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여기 날씨에서 알려주는 측정하는 그 측정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과학원에 냉해가 진짜 있는지 냉해가 왔는지 근데 이것도 뭐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죠. 최소한 제가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 관수를 했는데 관수를 한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점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적 옥타 8 해서 요 주변에만 이제 물이 이렇게 요 주변으로만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저희 관이 다 있죠. 배과수원 전체적으로 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제가 일단은 저희 과수원 쪽으로 보내면 참 저희는 지하수가 직접 이제 관정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씁니다. 통에 받아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직결로 그냥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과수원으로 이렇게 물 관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영상 한 10도인가 뭐 15도인가 13도인가 하여간 뭐 몇 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런 관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열을 빼앗기겠죠. 열을 빼앗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물이 나오는 이 때가 되면 보통 한 5도 그래서 6도 정도 보통 물론 더 추울 때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온도 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0도다 그러면 이제 물이 5도다 그러면은 5하고 0하고 만나면 그래도 살짝이라도 온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점적 관수로는 저는 크게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아주 0. 몇 프로, 뭐 1%, 2%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 요 가운데쯤에다가 요 봉 있죠? 요 가운데쯤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뭐 미세 살수 형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건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호수를 이렇게 좀 길게 넣어가지고 요런 호수를 따로 가운데다가 넣어가지고 스프링클러 우리 기존에 이제 돌리던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넓게 돌려주는 겁니다. 물을. 그러면 그 5도에 만약에 예를 들면 5도의 물이 지금 영하 뭐 0.5도, 영하 1도 뭐 이렇게 이런 공기와 맛 닿으면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주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섞는 거와 그런 비슷한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한번 그 시설을 좀 반튼 정도라도 해놓으려고 한번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시설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좀 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배를 못 키우는 것보다는 올해같이 만약에 서리가 심해서 만약에 그 배가 안 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제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반튼이든 뭐 전체 면적이든 하여간 요 파이프 시설은 좀 한번 해놓으려고 합니다. 요 호수 시설을, 요 호수를 좀 구매해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있으니까 그 스프링클러 일단은 연결해서 일단은 좀 스프링클러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설이나 냉해뿐만 아니라 여름에 여기가 엄청 뜨겁거든요. 과원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초생 재배를 해서 땅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이 나무가 광합성을 하기에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틀어주면 가온이 조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또 광합성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수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21년도, 20년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설이 저온 피해, 뭐 냉해,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렸었어요. 한 3,000개 정도 열었나? 3,000개 정도 땄어요. 수확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흑성이 와가지고 흑성까지 뭐 찍혀갖고 이제 거의 경매장에 나간 거 몇 박스 안 되고 한 3-4박스인가? 나머지는 이제 먹는 배로 제가 이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올해 되니까 또 수정 시기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리가 또 냉해, 서리 이런 저온 피해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겪게 되니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큼은 한번 해보려고 물론 미세살수 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시설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한 가지 온도계가 있으면 좋은 점, 우리 가원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를 내가 알 수 있고 그 온도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측정지에서 온도 측정한 그 측정지 장소의 온도로만 내가 알고 우리 가원에 적용한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그 일일 수도 있고 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게 좀 그렇습니다. 온도계가 이제 저렴이 온도계거든요. 근데 온도계 자체가 다 틀리대요. 온도가 조금씩은 하나도 똑같은 온도계가 없답니다. 우리 사람 지문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대체를 방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한번 온도계가 가수원에 있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